안녕하십니까, 정규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지난주까지 저랑 뉴트라이트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셨죠.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어떤 공부를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물론 뭐 남회사에 많은 회사가 있지만 요즘은 또 이제 장바구니 SOP를 통해서 어, 우리 원포 제품도 많이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 원폰에 관련된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약 뭐 280여 개 회사가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원폰이 탄생되게 된 배경을 잠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원폰의 뜻이 뭐죠? 어떤 분은 보면 1하고 4하고 1을 써서 원포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진짜 원이죠. 원, 또 원, 포. 그렇죠. 예.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하나를 위한 하나? 이렇게 되죠. 예.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자, 원포원이 탄생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 금융위기를 겪게 되죠. 예, 그때 사실은 이제 IMF 금융위기를 가져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때 뭐 반미 감정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 불매 운동도 막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만큼 미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IMF 때문에. 근데 아메이는 100% 미국산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힘들 수밖에 없죠. 불매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그때 이제 한국 아메에서 미국 아메에다가 건의를 했던 거예요. 어떤 건의였냐면 미국 제품만 런칭을 할 것이 아니고 한국에 아주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있다. 그 중소기업의 제품을 런칭을 해서 한국 아메이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는 벌떡 뛰죠. 물건은 제품도 검증되지 않았고 제품이 뭐 질이 좋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믿고 올릴 수 있느냐? 미국 제품만 올려라라고 미국에서 답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아메이에서 설득을 했죠. 아메이가 한국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상생을 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정착하기 힘들다라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미국 본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본사 제품이 하나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 아주 좋은 중소기업 제품을 하나 런칭을 한다 해서 원포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생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살아가는 프로젝트. 네. 약 280여 개의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좀 대표적인 한 회사를 들어보면 우리가 매일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뭐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대한통운으로부터 택배를 받게 되죠. 네. 이 대한통운도 원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메이와 손잡게 된 회사입니다. 대한통운이 1999년도에 모기업인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요. 그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는데 동아건설이 부도가 날 때 지불 보증을 했던 회사가 계열사인 대한통운이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도 같이 이 법정관리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법정관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회사가 정상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이 일어나서 법정관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대한통운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가. 근데 한국 아메이랑 어찌 보면 기회가 맞았던 거죠. 한국 아메이는 안정적으로 물류를 해줄 회사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통운은 안정적인 거래처가 또 필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한국아메에서 대한통운을 실사를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한국아메에서도 이 대한통운을 실사를 하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인데 이 회사를 어떻게 믿고 아메 전체 물류를 다 맡길 수가 있느냐라고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실사를 해보고 나서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대한통운에서 한국아메의 전체 물류를 맡게 된 거죠. 그때 대한통운의 그 어려운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아메에서 자금을 선지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통운이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어려운 경영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이 한국아메이와의 계약이었다고 그렇게 대한통운에서도 나와요. 대한통운에 요 책자가 있거든요. 요 책자에도 보면 대한통운 책자입니다. 이거는 여기도 보면 한국아메이와의 계약에서 다시 대한통운이 재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한국아메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의 이런 매칭으로 인한 상생 프로젝트가 많이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상생 프로젝트를 실제로 성장을 시키고 성공을 시켰던 분이 누군가 하면 전 사장님이신 박세준 사장님이었어요. 이 박세준 사장님이 원래 인사 담당자였는데 이분이 CEO가 되는데 몇 년 걸렸는가 하면 6년이 걸렸어요. 그냥 인사 담당자로 있다가 한 회사의 대표가 되는 CEO가 되는데 단 6년이 걸린 거예요. 6년이 걸리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이분의 업적이 뭐였는가 하면 원포원 프로젝트의 성공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원포원 프로젝트는 한국아메이를 대표하는 아주 성공된 프로젝트로 이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아메이는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잘 사는,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업의 이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원포원 프로젝트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멀리 가고자 한다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원포원 프로젝트의 모토예요. 근데 이 모토는 꼭 이렇게 원포원 프로젝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아메이, 미국아메이, 그리고 ABO 우리들과의 모든 관계도 다 적용되지 않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멀리 가고자 한다면 같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멀리 가는 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원포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원포원 프로젝트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대한통운 말고 송화소금도 있고 진미식품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에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